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쌍곡선 마저 하고 평행이동도 얘기하고 접선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중요한 성질을 합시다. 바로 갑시다. 세 번째라고 하면 되겠네. 세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 X축, Y축. 자, 여기 X축, Y축. 쌍곡선은 정근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근선도 그립시다. 정근선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X축을 초점으로 하는 이러한 정근선을 그렸다면 이번 반대로 Y축을 초점으로 하는 정근선도 있겠지. 쌍곡선도 있겠지. 그래서 쌍곡선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조금 안 예쁜데 이해하십시오. 여기가 살짝 정근선에 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합시다. 뭐 F. 여기를 F 다시. 그러면은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뭐 여기 이런데 쌍곡선 위에 뭐 이렇게 할까? 뭐 이런 P라는 점이 있겠지. 쌍곡선 위에 이런 P라는 점이 있어서 이 PF의 길이 이렇게 잡고 이 PF'의 길이를 이렇게 잡겠지. 이렇게. 그래서 뭐다?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PF에서 PF''를 뺐을 때 그 길이가 일정하면 된다.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을 저번에는 2A라 했다면 이번에 2B라고 합시다.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2B가 강조하는 건 반지름입니다. 얘들아, 반지름. 그러면 이 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물론 얘들아 P점의 좌표는 X, Y겠지. 이 식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얘들아, 차이 이해 갑니까? 저번 시간에는 이 똑같은 식에 여기가 플러스 1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Y축을 초점으로 갖는 이런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니 얘들아? 이 점을 예를 들어서 A, 이 점을 A 다시라고 하자. 용어만 정리하고 갈게.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뭡니까? 그렇지. A와 A 다시가 꼭지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X에다 0을 넣은 값 해보면 0, 플러스 마이너스 B 값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지. 선분의 A 다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선분의 A 다시의 길이. 그렇습니다. 2B. 그래서 우리는 2B를 뭐라고 합니까? 주축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이제 주축인데 사실은 얘가 뭐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이 존재해서 주축이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주축이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초점은 뭡니까? 초점. F와 F'가 초점인데 F 하나만 쓰면 초점 F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뭐 흔히 0,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는데 이게 타원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을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이 초점 좌표는 C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저번 시간에 외웠던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일 때 초점 구하는 식이 얼마였어? 기억납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내가 초점을 이렇게 구한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할까? 뭐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한다면 점점점 하겠습니다. 여기를 A라 하고 좀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리자. 여기다가 그릴게.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지금 B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B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나온다 했어? 여기 A와 B의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한 이 길이를 어떻게? 똑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원의 형태로 기울이면 이 초점이 나온다 했었지. 그러니까 그 방식은 X축이 있든 Y축에 있든 이 초점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타원은 달랐어. 타원은 식은 동일했지만 식은 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동일했지만 a의 크기가 크냐 b의 크기가 크냐를 비교해서 초점 구하는 식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다면 쌍곡선은 식은 모양은 다르지만 식의 모양은 다르지만 초점 자체는 동일한 방법으로 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중심은 얼마입니까 얘들아? 중심. 그렇지. 0,0입니다. 중심은 쌍곡선이 두 점이 쌍곡선에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중심으로 해도 되고 주축의 길이의 딱 절반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 했지 얘들아.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점근선은 뭡니까? 이 점의 좌표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제 여러분들도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쌍곡선은 결국은 이 점근선에 기대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결국은 점근선의 근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당연히 점근선에 기대서 문제가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쌍곡선의 평행이동.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포물선, 타원부터 똑같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것도 진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쌍곡선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여기가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모르니까 뿔마 1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겠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a제곱분의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축으로 n만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얘들아. 여기서 주축의 길이는 뭐가 돼?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모르니까 뭐 2a 또는 2b가 되겠지. 이렇게 주축의 길이는. 그렇지. 그래서 뭐 타원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포물선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지만 쌍곡선의 평행이동은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따로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갈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참고 하나 쓸 것 같까? 참고. 결국은 이 주어진 쌍곡선의 이 평행이동한 이 쌍곡선을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타원과 동일합니다. 이걸 우리가 쌍곡선의 일반형 이렇게 표현하지 얘들아. 이 주어진 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얘들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되느냐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 그럼 당연히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x의 제곱 y 제곱이 있으니까 x, y가 다 1차식인 수로 바뀌겠지? 무슨 뜻이야? 얘를 인수분해하면 그냥 두 개의 직선 형태가 나옵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2차 각선의 일반 형태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단순히 두 직선의 고배 형태로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2차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 이해가 얘들아? 한 번만 다시.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2차 곡선의 일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들아.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인수분해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느냐인데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뀔 테니까 두 개의 직선의 곱셈 형태로 나올 거고 두 직선이라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2차 곡선일 거고. 그치? 자 얘들아 잠깐만. 아니 전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게 꺼지더라고.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2차 곡선으로 주어질 거고. 좀만 더 들어갑시다. 얘들아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어떻게 돼? A와 B가 같아. 물론 0은 아닐 겁니다. A와 B가 같은데 0이 아니면 A, B 두 개 동일한 값으로 양변을 나누면 얘는 X제곱, Y제곱이 나오겠지? 우리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합니까? 원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원.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그래서 원도 2차 곡선이야 사실. 원도 2차 곡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A가 0일 때 B와 C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또는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수도 있겠지. B가 0이면 이번에는 A와 D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A, D는 0이 아니다. 괜찮지? 이게 뭡니까? 예전 시간에 했던 포물선의 형태입니다. 그렇지? 포물선은 제곱의 형태가 한 개만 주어지고 나머지 항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타원에서는 어땠어? 다른 건 필요 없고 A와 B의 두 개의 곱이 뭐가 된다면? 0보다 크다면 이게 타원인데 물론 이 두 개가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원이니까 얘가 타원인데 그러면은 당연한 이유로 애들 느낌 봐봐. 쌍곡선은 뭘까? 쌍곡선은 AB가 음수가 되면 되겠지. AB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AB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얘가 음수가 되면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곡선을 이런 식으로 일반형을 분류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원의 형태만 배우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자, 세 번째. 빨리 이어서 갑시다.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뒤쪽으로 좀 넘어가야 돼.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쌍곡선,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얘들아 똑같은 이유로 기울기를 할 때, 쌍곡선 위의 점을 할 때, 밖의 점을 할 때, 다 했던 거니까 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쌍곡선이 있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그리고 y는 mx 플러스 k 이렇게 쓸까? 자, x축으로 이어진 x축을 초점으로 가진 쌍곡선에 y는 mx 더하기 k라는 기울기 m을 알고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판별식 d를 이용해도 되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결과부터 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어디서 많이 봤지 얘들아? 타원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면 됩니다. 타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하나 조심하면 여기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양수해야 됩니다. 0도 되면 안 되지. 0 돼버리면 m의 값이 뿔마 a분의 b가 나와서 정근선 형태가 나옵니다. 얘들아. 기울기를 알 때. 근데 이제 하나 더 하면 쌍곡선은 있잖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y는 mx 플러스 k. 뭐야? 초점을 y축 위에 갖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면 이때는 좀 접선의 방정식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명해보면 되는데 증명은 앞에서 했던 포물선 타원과 완전히 유사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a제곱 m제곱 양수. 근데 내가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이 공식을 뭐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는데 사실 나도 이 공식을 잘 안 해보고 있거든 얘들아. 무슨 말이면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한 번만 해보면은 중간 단계에서 바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뭐 본인이 외운다면야 별 상관없지만 그렇게 막 중요한 대단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x값, y값이 달라진다면 즉 평행이동이 되면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이 돼야 돼. 이 말 이해가지 얘들아? 뭐 x축으로 뭐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얘도 똑같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똑같이 평행이동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 두 번째, 위의 점을 알 때. 자, 위의 점을 알 때라는 건 뭐 이런 거지 얘들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네, 뭐 위에 점을 뭐라고 할까? 위에 점. 위에 점. 위에 점을 라지 P라고 x1, y1이라고 한다면 타원과 동일하지.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뿔마 1 이렇게 나옵니다.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얘기인가 싶기는 한데 얘들아, 혹시나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뭐 3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 중에서도 아직 논술 자체가 아예 100% 폐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 이 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이런 증명 과정을 꼭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학교를 거론하기 그러겠지. 지금 이게 온라인이니까. 어떤 대학교에서는 증명 과정 자체가 논술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증명 과정을 해보면서 그 아이디어가 또 문제에 쓰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 밖에점을 할 때지. 밖에점을 할 때. 밖에점을 할 때. 얘는 좀 이렇게 나눠볼까? X축, Y축. 파란색으로, 점근선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쌍곡선을 그릴 건데, 쌍곡선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아, 내가 영역을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해봅시다, 얘들아. 여기 두 점근선이 만나는 이 원점 있잖아. 얘를 A. 그리고 쌍곡선 내부 영역을 A, A.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 점근선과 파란색 점근선과 쌍곡선을 파란색으로 그렸지. 그 파란색 부분을 다 B.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을 다 B.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지지 않는 쌍곡선 내부의 영역을 편의상 C. 이렇게 둡시다. 얘들아, 쌍곡선은 있잖아. 접선이 어디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접선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접선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접선이 아예 없겠어, 얘들아? 눈치챘겠지만 A 영역에서 접선이 없습니다. A를 뭐라고 할까, 얘들아? A를 쌍곡선 내부 영역이랄까? 내부 영역과 뭐라고 할까? 두 점근선의 교점. 선의 교점. 말을 풀었었는데 중심이란 뜻이야. 여기선 접선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쌍곡선 내부는 당연히 그릴 수 없고 여기서도 어때? 실제로는 막 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점 A가 이 점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그려집니다. 뚫어버립니다, 얘들아. 접선이 안 됩니다. 접선을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하나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접선은 하나만. 하나는 어디겠어? B 영역에서 접선은 하나만 그릴 수 있습니다. B 영역에서 접선은 하나만 그릴 수 있습니다. B 영역에서. B 영역을 뭐라고 할까? 점근선과 뭐라고 할까? 중심을 제외한 중심 제외한 점근선. 여기서는 접선의 영역이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쌍곡선 위의 점에서 쌍곡선 위의 점, 쌍곡선 위의 점. 여기서 접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어떻습니까? 쌍곡선 위의 점에서는 어때? 뭐 이런 점을 잡는다면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하나의 접선인 거지. 이게 하나의 접선인 거지. 그 점근선 위의 점에서도 뭐 어디를 잡아도 됩니다. 여기를 잡아도 맞은편으로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접선 두 개가 그려질 수 있는 영역은 보이니? C 영역에서 접선 두 개가 그려지는데 C 영역을 뭐라고 할까? 쌍곡선 사이의 영역이라고 할까? 단 어디는 제외야? 쌍곡선 사이의 영역인데 어디는 제외야?
점근선 위를 제외한, 그러니까 쌍곡선 사이 영역 중 점근선 위의 점, 점근선 위의 점은 제외해야겠지. 점선이 한 개 그려지니까. 그렇지. 물론 얘들아, 문제가 주어지고 그냥 접선을 구하라는 말이 나온다면 사실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접선을 구하라는데 당연히 이 A점에서는 접선이 안 나올 테니까 B나 C점에서 영향을 주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 뭐 접선이 두 개 나오는 영역을 찾거나 또는 그 점을 찾아라 했을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쌍곡선은 타원과 다르게 이렇게 접선이 아예 안 그려지기도 하고 한 개만 그려지기도 하고 두 개만 그려지기도 합니다, 얘들아. 조금 오늘 속도를 좀 빨리 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게 쌍곡선의 중요한 성질이고 타원보다도 조금 성질이 많습니다. 물론 좀 추격하겠지만 얘들아, 내가 지금 모든 예제들을 지금 다 건너뛰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꼭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도 풀어보고 1등급 수학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